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전설이 첩보 블록버스터로 재탄생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과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은 거사를 앞두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팽팽한 긴장감을 심리 스릴러로 풀어냈는데요.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일본의 밀정일까? 하얼빈입니다. 한 달이 넘었어. 일제에 맞선 독립군인 대한의군의 수뇌부에서는 한 사람의 행방을 찾고 있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죽었다고 봐야겠지요. 반드시 살아서 오실 겁니다. 살아서 온다면 외놈들에게 붙잡혀 밀정이 되었겠지. 그런데 그때 누군가는 죽었다고 믿었던 사내의 기적적인 귀환. 바로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이었습니다. 살아서 보니 좋구려. 하지만 어째선지 곱지만은 않은 동지들의 시선. 무슨 낯으로 여기로 왔는가? 이동재, 자중하시오. 저자가 무슨 말을 하건 저는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려고 온 게 아니오. 사분오열된 독립군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왔소. 40일 전이었던 1908년 12월쯤 안중근이 이끄는 의군 부대는 두만강 인근에서 진지를 구축 중인 일본군 부대를 발견합니다. 적들의 숫자가 2배가 넘는 열세의 상황 속에서 허를 찌른 기습작전. 공격에 선봉에 나섰던 건 안중근 장군과 함께 의군을 창설한 핵심 간부 우덕순이었죠. 그런데 통역관 김상현의 가세로 간신히 벗어난 위기. 그런데 이토록 처절하게 얻어낸 승리에서 장군은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너희들을 전쟁 포로로 석방할 테니 가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라. 국제법인 만국공법에 따라서 일본군을 풀어주라는 명령에 모두가 반발하고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적을 풀어주면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료 지휘관 이창섭은 지시를 거부하기에 이르죠. 자네는 4천만 일본인을 모두 죽이는 게 목표인가? 나는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게 내 목표야. 모든 책임은 자네가 지어야 할 것이야. 안중근의 인도적인 판단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호객이는 여의다. 그가 석방했던 일본군 지휘관 모리 소자는 정예 병력을 이끌고 돌아와 의군 주력 부대를 괴멸시키는데요. 그곳에서 안중근만이 홀로 살아남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 많은 동지들이 희생되었으니 더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을 포기하려던 순간에 그를 다시 일으킨 건 새로운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죽은 동지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단지동맹이라고 이름 붙인 의군의 생존자들 앞에서 손가락을 잘라서 새로운 임무를 결의하는 안중근. 대한제국을 유린하는 일본 늑대 우두머리, 늙은 늑대를 반드시 죽여 없애자고. 늙은 늑대란 바로 을사늑약으로 한반도 침탈에 앞장섰던 원흉 이토 히로부미였죠. わしはあの国の民たちが一番の悩みの種だ。恩恵を受けたこともないのに国難のたびに変な力を発揮する。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日本人か。身分証。 비밀리에 계획됐던 거사가 시작부터 위기에 처할 줄 말이죠. 공교롭게도 의군 핵심 간부들만 노린 일본군의 불심 검문. どこから来た？当店から来た。こいつに聞いてる。お前が答えろ。職業と年は？ 단지 운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정보가 새인 걸까?来い。 그 순간
언제나 불가능한 싸움만 치러왔던 의군의 일당배 요원들은 이번에도 무기 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무장한 병력을 대적하고 거사의 중책을 맡은 안중근의 운명이 벼랑 끝까지 내몰린 찰나 아직 그에게는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가시오. 각자 도생을 도모한 후 리순의 안전가옥에 집결하기로 약속한 요원들. 그런데 무사히 안전가옥에 도착했던 건 안중근과 김상현뿐이었습니다. 일본군을 피하느라 좀 늦었어. 다친 데는 없어. 괜찮소. 우영은 어찌 되었어? 아직 소식이 없어. 하지만 우덕순을 기다릴 여유는 없습니다. 그럼 26일 아침에는 여기 하얼빈에 도착하겠군요. 앞으로 일주일 남았어. 하얼빈에서 해치웁시다. 며칠 남지 않은 암살의 기회. 문제는 철통 같은 경호병력인데요. 폭약을 구해주게. 자네가 아무리 명사수라고 해도 총 한 자루로 2등이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네. 안 그런가?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 폭파만이 유일한 기름에 동의한 안중근은 무기 공급책인 공부인을 찾아가죠. 열차 한 량을 날릴 정도의 폭약이 필요합니다. 며칠 말미를 주시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걸림돌은 시간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어째선지 뒤늦게 안가에 나타난 우덕순. 우동지 살아있었구려. 괜찮소.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 밥부터 먹읍시다. 부자연스러운 그의 행동에 불신이란 이름의 독은 연기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살겠구만. 용케도 살아봤구만. 그래? 말에 칼이 있구만. 우동지 피곤할 텐데 오늘은 그만 가서 쉬게나. 김동지가 같이 가지. 알겠습니다. 설마 우덕순이 일본의 밀정이었던 걸까? 우덕수는 이번 거사에서 제외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영화에는 인물들의 얼굴을 그늘지게 만드는 조명 기법이 반복해서 연출되는데요. 영웅 안중근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 너머에 그 장군이 느꼈을 그 어떤 두려움 그리고 동지애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둬서 안중근 장군을 한번 새롭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조명 효과를 통해 감독은 안중근의 빛과 그늘, 즉 영웅적인 대의와 인간적인 고뇌 모두를 한 얼굴에 담아냅니다. 동지를 믿지 못하면 이번 거사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공부인의 중계로 만주에서 폭약을 입수한 안중근과 동지들은 중간 직결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합니다. 출발합시다. 1시간 뒤 하얼빈으로 가는 기차가 있어. 하지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미 일본군은 물론 러시아군도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데기마스까? 마드. 안중근과 미나토나나이. 모리를 풀어줬던 업보는 또다시 안중근의 덜미를 잡고 매복이네. 매복입니다. 나도 봤어. 내가 먼저 치겠어. 내가 반대쪽을 막겠어. 그럼 내가 위에서 최대한 엄호하겠어. 동료들이 적들을 교란하는 사이 안중근은 공부인과 함께 폭약을 운반해 탈출하겠다는 작전. 만약 밀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적들이 미리 알고 이곳에 매복해 있었을까? 의군의 괴멸을 초래했던 포로 석방 이후 동지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장군의 결단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는데요. 한사코 안중근만 쫓는 모리의 집념. 설마 그들은 이토 암살 계획까지 간파한 걸까? 그런데 의심이 낳은 조직의 분열과 거사의 마지막 희망인 폭약마저 날려버릴 사면초가의 절망.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싸움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